이게 지금 자, 호주에서 보물찾기 우리 지우부터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헐, 진행 시작한다더니 나가버렸네. 지우 1시간 전에 여기 와가지고 PPT 만들고 있어 그러는데 돔에 대해서. 네? 돔, 먹는 돔, 참돔 뭐 이렇게 물고기 종류 중에 돔에 대해서 PPT 만들고 있었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지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호주에서 보물찾기에서 지금 여기 갔다가 몇 쪽이냐 지금 79쪽? 78쪽, 79쪽에서 캥거루가 그 로드킬을 당했는데 이게 캥거루였지만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었다. 그러면은 나는 어땠을까? 그런 거를 털어못 하는데 이게 지금 할 때 여기 이게 제가 좋아하는 동물이었다면은 일단은 지금 범인한테 그냥 일단은 공포의 쓴맛을 그냥 보여주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러면은 2300 네, 우리나라에서도 로드킬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캥거루에 대한 로드킬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뭐 산길을 가다가도 있고 아니면 산길을 가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고양이라던가 뭐 이러한 동물들이 차에 쳐 죽는 어떤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도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그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준다던가, 그런 사업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곳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동물이 뭐 그렇게 로드킬을 많이 당할 일은 없겠지만 뭐 남이 한 거를 본다면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된 것 같이 되게 쌀 것 같고 그 범인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서 일단 쳐 죽인다. 일단 경찰서에 보내고 싶습니다. 보내갖고 일단 혹독한 경찰서에 가갖고 일단 나 대신 경찰관이 후드로 패기를 기원한다. 예, 그리고 그런 거 같고 그리고 이거 호주에서 보물찾기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몇 쪽이지? 잠시만요. 이거 지금 189쪽에 지금 자기의 동료였던 마크 영맨이 뭔가 악당의 웃음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나라면은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건지 일단은 뭔가를 대체 왜 이런 걸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를 같이 해볼 건데 일단은 저는 유네스코를 유네스코인 걸로 분장을 하고 그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한 다음에 얘들이 일단은 이게 처음 만남이었으니까 얘네들의 주인공의 첫 만남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파악을 하려고 일단은 동료 행세 부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브라질 쪽에서는 아마 그냥 쳐 주기로 달려오는 그런 악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인데 그러면 이제는 그 문제가 얘기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뭘 그걸 하냐면은 이게 마지막에 동료였던 마크 영맨이 뭔가 악당의 웃음거림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는 이 우스갯거리의 의미를 한번 뭔지 예상을 해보자고요. 그건데 그럼 이제 저는 이 마크 영맨이 사기꾼이어가지고 그냥 부메랑을 준다는 거는 가짜 부메랑을 만들어줘야 했는데 그 일이 안 돼가지고 진짜 부메랑을 함께 찾는 척하면서 부메랑을 가지고 튀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그 다른 돌 보석을 얻은 것 같습니다. 부메랑보다 그게 더 나으니 그런 거 같고 그럼 이 선배 네, 저는 뭐 호주에서 보물찾기 요거 한 권만 보고 다른 보물찾기 시리즈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다른 보물찾기 시리즈에서 마크 형맨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고 뭐 하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이 책 안에서만 놓고 본다면 여기 그 앞에 185쪽, 184쪽, 185쪽에 번쩍하면서 엉 하고 이제 그 잠시만요. 네, 마크 85. 형맨도 그 토리가 발견한 그 핑크 다이아몬드가 그 진흙 덩어리에 감싸 있다는 잠시만, 것 185쪽인가? 184, 185쪽을 그렇지. 발견했고 그래서 토리가 간 이후에 살짝 그거 하나를 자기 주머니에 챙겨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기가 착한 일을 한 거는 착한 일을 한 것대로 다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몰래 또 자기의 이익도 챙겼기 때문에 스스로 역시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그 꽤 감탄해가지고 스스로 뭐 자랑하고 있는 자뻑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네, 자 조금 아까 그 로드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로드킬이 뭐야? 그 동물이 사람의 그 차나 그런 것을 동물이 그 사람의 차에게 치여갖고 죽는 거를 로드킬이라고 합니다. 로드킬이 왜 벌어지는 거야? 그 동물 캥거루가 도로 위를 건너야만 하는 상황에서 건너다가 그때 차가 오고 있는 거 봐서 건너다가 치여 죽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세윤이 로드킬은 왜 벌어지는 거야?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동물들이 도로를 거기가 차가 다니는 위험한 곳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진화 없이 가다 보니까 빨리 지나가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여서 죽는 것 같아요. 누구 잘못이야 그러면? 어, 응? 누구 잘못이야? 운전자 사람- 잘못이야? 사람의 잘못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근데 자기가 그냥 뭐해? 길을 따라 운전하고 갔을 뿐이잖아. 근데 갑자기 뛰어들면 어떡해? 음, 지호 누구 잘못이야? 그 누구도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그 누구도 잘못이 없다. 근데 왜 그냥 그 차는 그냥 가던 것이고 그냥 그 캥거루는 건너야 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건너야 되고 미리 알더라도 그러면 그래서 그냥 치여 죽인 거를 좀 그럼 로드킬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아무것도 그게 없다고 봅니다. 로드킬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야? 그 회의할 건 있고 응? 그 지금 아까 전에 회의 얘기했지 않아요? 재윤이 잘못 그 들려갑니다. 요즘 잠시만요. 좀 소리 좀 키워주세요. 진짜 안 들려요. 네가 소리를 켜. 너가 스피커를 켜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100%인데?
네 스피커에서 볼륨을 켜. 스피커 볼륨이 100인데요? 아, 그래? 지금은 더 잘 들려 그러면? 네. 그래, 알겠어. 자, 재윤이 얘기해보자. 그 학교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동물들이 그 도로에 다니면 위험하니까 육교나 뭐 동물들만 다닐 수 있는 새로운 다리 뭐 이런 통로 같은 걸 설치해서 그, 그 위로 건널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물들을 봤습니다. 자, 원래는 그냥 동물들이 자유롭게 다니던 길이었어. 동물들이 그냥 자유롭게 다녔어. 이때는 로드킬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 사이에다가 이 한가운데다 뭘 만든 거야? 도로. 도로를 만든 거야, 도로를. 도로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차가 다니기 시작한 거야, 차가. 어? 차가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 도로가 생기기 이전부터 다녔던 동물들은 그냥 자기들 왔다 갔다 한 거야. 사람들도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이 길을 뭐 하지 않았더라면, 만들지 만들지 않았다고. 않았더라면 노드길 일어나지 않았겠지. 근데 네. 일단 길을 만든 누구? 사람?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잘못이라는 얘기지. 근데 또 사람들은 또 편리를 위해서 또 길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네. 번째는 근데 그럼 동물들에게 야, 너네 차 조심해 라고 훈련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훈련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야. 어? 그렇다면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이른바 이동 통로, 동물들이 그나마 다닐 수 있는 이동 통로를 뭐 해줘야 되는데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동 통로 역시 만들지 않은 그런 역시 사람들의 뭐라는 얘기야? 잘못. 잘못이라는 거야. 이동 통로도 만들지 않은. 세 번째로는 그런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는 그 전방 주시 의무가 있어. 즉 앞에서 뭐가 있나를 늘 그 주의하면서 가야 될 어떤 그런 의무가 있는데 물론 이제 앞을 열심히 보고 가도 갑자기 뛰어든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피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동물들이 오면 어쨌든 서야 되는데 쓰지 않은 어떤 그런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전방주시 태만 쓰고 네 번째로는 근데 이제 동물들이 주로 많이 그 출몰하는 지역이 있어. 동물들이 주로 출몰하는 지구에 이렇게 주의하는 어떤 그런 안내판을 세운다던가 그럼 이런 도로를 갈 때는 사람들이 일부러 속도를 좀 뭐 한다던가 늦춘다던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물들이 뭐 당한 거야? 로드킬 당한, 어? 로드킬 당한 어떤 그런 동물들의 모습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고, 이 동물들 로드킬 당한 동물을 또 이렇게 경찰관이 돌봐주는 그런 부분들 볼 수 있지. 이렇게 뛰어드는, 고라니가 로드킬 당하고 그 고양이뿐만 아니라 뭐 들고양이라든지 여러 동물들이 이렇게 로드킬 당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동물 이동 통로 이런 식으로 그 위가 도로인데 이런 식으로 동물 이동 통로 여기는 이제 그 기차가 다니는 길인데 그 위에 이제 동물 이동 통로를 설치를 해준다던가 이러한 노력들 이런 노력들 동물 이동 통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그나마 동물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아니면 애당초 이런 도로 같은 거를 건설할 때 이런 그 뭐 숲길을 가로질러 간다던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둘러간다던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동물들을 보호하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재윤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호주에서 보물찾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호주에 대한 지식 같은 걸 알려주기도 하고 호주를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만화책인데 이 책을 읽기 전에 나는 이
이 호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일단 저는 호주 하면 그 뭐 게임이나 뭐 영화나 TV에서도 많이 봤듯이 그 동물들 뭔가 코알라 같은 것들을 많이 봤고 시드니에 있는 그런 시드니 그 주요 도시에 있는 그 시드니에 있는 그 오페라 극장을 그 많이 본 적이 있어서 그걸로 유명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지우는 어떤 걸로 알고 있었나요? 지우, 아, 저도 그 이즈은이랑 같이 그 호주 하면은 코알라랑 캥거루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시드니에 있던 오케어스트리였던 거? 아무튼 그 초반에 그 오케어스트리였나 보죠. 지금 오페라 하우스 그걸 받고, 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네, 그게 끝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떤 걸로 알고 있었나요? 네, 저는 호주에서 시드니만 잠깐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호주 시드니에 여기 보면 책에도 나와 있는 오페라 하우스, 그다음에 뭐 하버 브릿지, 뭐 이런 곳들을 가서 본 적이 있고, 호주의 그 뭐 유명한 호주의 동물원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그때 캥거루하고 뭘 봤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동물들 호주의 어떤 그런 동물들을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다음으로 여기 책 134쪽에 소리가 지금 그 그 떨어지려는 파리. 봉파리를 잡아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신이라면 이 토리가 자기 목숨을 걸고 봉파리를 건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고 그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토리와 봉파리가 그 전 이야기나 후 이야기는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 오랜 친구였을 것 같고 아니면 봉파리가 죽거나 뭔가 다치면 자신이 부메랑을 찾는데 좀 더 불리해질 것 같아서 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도토리라면 그냥 봉파리가 죽게 내버려뒀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지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았나요?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토리가 다시 제가 그 할 때 제가 일단은 동물찾기 시리즈를 다 봤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긴 한데 이거 스포일러 방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여기 그 봉파리가 어린이였던 그런 시리즈를 배경으로 한 그 그냥 이게 팡이라고 그리고 토리를 그 주요 인물로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세계 탐험 이게 그 봉파리가 어린 시절을 배경으로 한 거는 봉파리가 주인공이었던 게 알았던 거긴 한데 그 지구본하고 토리의 아빠 그 두 명이랑 봉판이랑 어릴 때 좀 친한 적이 있어서 그래갖고 지금 그것도 좀 따라간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거 나중에 이게 그 140
지금 여기 135쪽에 자리끄라 도토리 이 빛은 꼭 갚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뭐 빛을 갚게 해갖고 이동한 걸 수도 있으니 저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일단 구해줍니다. 네. 네, 그럼 이 선배는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네, 지금 저도 잘 몰랐는데 지우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악당이고 방해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그 사람의 목숨은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 상대방이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면 또 다른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뭐 기껏해야 뭘 훔치려는 어떤 그런 사람인 거지 남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이 만약에 도와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구하는 것이 더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은 재윤이가 말했던 것처럼 호주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책인데 그거를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스토리를 넣어서 재미나게 이야기를 꾸며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는 이 호주에서 보물찾기 말고 다른 시리즈도 많이 봤다는 거야? 네? 다른 시리즈도 많이 봤어? 네, 지금 제가 읽는 거는 지금 어디까지요? 재윤이는 어때? 저는 이거 호주에서 보물찾기만 읽어봤고 아주 그럼- 옛날에 그 조선시대 신라 백제 뭐 그런 거에서 보물찾기는 옛날에 봤어요. 자, 쌤도 저는 호주에서 보물찾기만 봤는데 이거는 그냥 애호가예요, 그냥. 이거 애호가예요. 35 시리즈나 있는데 이거 세계 탐험은 다 봤어요. 그러면 지우가 보기에 이 보물찾기 시리즈의 공통점은 뭐야? 예? 공통점. 공통점. 일단 보물을 찾는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일단은 마지막에 아니구나. 잠시만. 보물찾기 시리즈 여기에서 각 일단 나라들 주인공이 일단은 세계 탐험을 주인공으로 그 주요로 한다면은 일단은 주인공이 황희 그리고 도토리 이거랑 같다 그 주인공이다는 거 둘이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이거 좀 거기 그 다른 거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황이랑 도토리는 라이벌이 그냥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지우가 말하고 있기로는 등장 인물들이 같다라는 거지. 두 번째로는 보물을 찾는 설정이라는 게 똑같아? 각 나라마다 어떤 보물을 찾는 설정이 똑같아? 네, 나라마다 보물을 찾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뭐 중요한 장소라던가 중요한 문화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소개해. 모두가 다. 그래서 잠시만요. 요 시리 잠시만요. 그 잘 안 들려요. 재윤이도 잘 안 들려? 다시 한 번 말해주세요. 재윤아, 너도 잘 안 들려? 아니요, 저 잘 들려요. 음. 지우야, 이제 재윤이는 잘 들린다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이제 잘 들려요. 선생님 쪽 문제는 아니거든. 이제 잘 들려요. 잘 들려? 다행이야. 자,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다른 시리즈와 달리 어쨌든 호주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읽기 전과 이 책을 읽은 후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호주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호주 보겠습니다.
지도를 쌤이 찾아봤는데 여기가 이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왜 또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왜 호주라 부를까?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이거 나라에 뭔가 뭐라고 해야 되냐? 나라의 그 나라가 모여 있는 그 한 국가 속에서 있는 게 오스트레일리아고 그리고 그 다른 거기에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호주랑 그리고 또 어디냐 뉴질랜드 이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한 나라가 있는 모든 국가 그게 오스트레일리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우리가 미국이라 부르지. 네. 근데 원래 미국은 아메리카 합중국이어서 이거를 중국 한자로 이렇게 한자에 이걸 표시할 수가 없어. 미리견합 중국이라는 말인데 이거를 줄여서 그냥 미국으로 하는 거예요. 또 영국은 그레이트 브리튼 해갖고 잉글랜드인데 이거를 한자에서 영길리라고 돼서 이거를 뭘로 바꾼 거야? 영국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야. 호주는 원래는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이 오스트레일리아를 한자로 쓰다 보니까 호사텔라리아주 이렇게 쓴 거야. 여기서 첫 번째 글자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런 거야? 호주라고 한 거야. 호주라고. 이해가? 네. 이런 식으로 이걸 보고 이제 한자 그 중국 사람들은 우리 말은 소리 글자인데 중국 그 한문은 뜻글자야, 뜻글자. 그래서 그 소리 나는 것과 가장 뭐하는 거? 비슷한 한자어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부르는 그 부분들이고 그걸 다시 우리나라 말로 하다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호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오스트레일리아는 원래 나라 이름, 호주는 그걸 뭘로 바꾼 이름? 중국어. 한자. 한자로 바꾼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인데 요 나라는 우리나라 여기가 우리나라지.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해? 그냥 일직선 쭉 그으면 뭐가 나와? 오스트레일리아가 나와.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나라와 시차. 지금이 우리나라가 오후 5시 50분이잖아. 그러면 여기 호주도 대부분이 뭐야? 지금 우리나라하고 시간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낮이면 호주도 우리나라하고 낮이고 이런 식으로 시차가 거의 나지 않아. 반면에 저기 미국 같은 나라는 어때? 지금 우리가 오후 5시면 미국은 뭐 밤 몇 시, 새벽 몇 시, 뭐 이럴 거란 얘기야. 지금 새벽 몇 시일 거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 시차가 다른데 우리나라와 일직선에 있기 때문에 호주는 우리나라와 시차가 나지 않는 또 그런 나라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책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화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몇 쪽 보면 되냐면 24쪽. 재윤아,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니? 네? 수업 시간에 뭐 하느라고 지금 책도 못 넘기고 손이 엉망이어가지고 그거 지금 해야 돼 꼭? 그 재밌는 걸 꼭 지금 해야 돼? 손이 여기가 아파가지고. 어? 손이 손이 여기가 아파. 아파가지고 그 뭐야 그 뭐라고 그래? 액괴를 손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액괴가 치료제야? 아니요? 재윤아 다 보이는데 뭘 그걸 또 거짓말을 해. 그냥 액괴가 너무 재밌었어요라고 얘기하면 되지. 쳐서. 자, 호주의 정식 명칭은 뭐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뭐?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아, 연방. 근데 연방이 뭔지 알아? 아니요? 지우는? 몰라요. 아, 자, 미국도 미 합중국, 그래서 USA라고 하는 것들이 미 합중국이라고 부른 나라들이 미 합중국이라고 부르고, 영국도 원래는 영연방이라고 부르거든. 자,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라서 뭘로 이루어져 있대? 6개의 자치주와 2개의 특별구. 아, 6개의 자치주와 2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우리가 이런 중앙 집권 국가야. 중앙 집권 국가라는 거는 대한민국 안에 그 밑에 뭐야? 서울특별시도 있고, 경기도 있고, 뭐 충청남도도 있고, 대전. 대전광역시도 있고. 근데 이 시나 도 이것들이 대한민국에 뭐 하는 거야? 속해 있는 거야. 응?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게 보스야, 보스. 우두머리. 대한민국이란 우두머리 안에 뭐야? 서울특별시, 뭐 이런 식으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 이게 상하 관계야. 이게 또 높은 거고, 대한민국이 또 높은 거고, 그 밑에 이게 속해 있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이 중앙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뭐 해야 돼? 이 시도는 다 따라야 돼. 물론 요즘에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해서 이 시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생겨났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이 중앙에서 결정한 대통령, 정부가 결정한 것을 이 각 시도는 열심히 따라서 해야 돼. 자,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 50개 주가 있는 거지, 주가. 이렇게 텍사스 주니, 로스앤젤레스 주니, 뭐 애틀랜타 주니, 알래스카 주니, 이런 주가 이렇게 따로따로 다 있어서 이 주들이, 야, 우리 뭐 하자? 손을 잡고 나라를 만들자 라고 한 거야. 즉 평등한 관계야. 그래서 각 주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이 다 따로 있어. 그리고 공통의 것만 누가 하는 거야? 미 합중국 공통의 것만 미국 대통령이 하는 거야. 결정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 관계가 서로 뭐 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위에서 아래로. 근데 미국이나 여기 영국 같은 데는 옆에서 이렇게 서로 도와준 어떤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연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지우와 재윤이가 각각 있는데, 지우와 재윤이가 야, 우리 선배랑 맞설리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 근데 그 힘을 합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재윤이가 지우 너 내 부하로 들어와. 내 쫄딱으로 들어와. 그래서 재윤 나라를 만들어서 재윤 나라 안에 지우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 이해가? 네. 이게 우리나라 형태야.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형태야. 그런데 어디는 영국이나 이 캐나다, 그리고 아니면 미국이나 여기 지금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는 재윤이 밑에 지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윤이 지우가 뭐 하는 거야? 대등하게 손잡고 우리가 제지 나라를 만들자. 그래갖고 재윤이하고 지우가 각자 할 수 있는 건 각자 하고, 또 같이 힘 모아서 할 수 있는 건 힘 모아서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형태들을 보고 연방 국가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는 지도 보여? 지도 보면 이렇게 점점점점 돼 있는 거 보여? 네. 이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이거 하나. 그다음 여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하나. 뭐 노던 테리토리 하나. 퀸즐랜드 하나. 여기 뉴사우스 웨일즈 하나. 빅토리아 하나. 그다음 여기 태즈메이니아 하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까 7개라고 그랬어? 6개, 6개인데. 선생님 뭐 여기는 아닌가 보다. 여기까지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6개.
이렇게 6개의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자치주와 그 안에 또 2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연방 국가다라는 것들이 특징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대? 응? 또 이 오스트레일리아는 원래는 어디의 식민지였어? 원주 어?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어?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 미국의 식민지였어? 역사를 영국? 생각하네. 어? 영국? 영국의 식민지였어. 자, 우리나라는 어디의 식민지였어? 일본?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어? 일본? 일본의 식민지였어.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했잖아. 네. 그런데 특이하게도 호주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아직도 영국에 속해 있어.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에 속해 있어? 아니요? 일본의 그 천황을 우리의 왕으로 생각해? 아니요? 아니란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몇 쪽 보면 되냐면 116쪽 보겠습니다. 117쪽. 맞아요. 자, 거기 보면 식민지의 자치권 획득과 호주 연방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재윤이가 읽어보겠습니다. 호주 대륙에부터요? 식민지의 자치권 획득과 호주 연방 설립. 골드러시 이후 그렇지. 골드러시 이후 호주의 정치와 경제는 안정되고 이에 따라 독립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게 됩니다. 1823년 뉴사우스 웨일즈주는 영국으로부터 최초로 자치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1890년 호주의 모든 주가 자치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주 사이의 갈등으로 연방의 필요성을 느껴 뉴질랜드를 제외한 6개의 식민지로부터 1901년 1월 1일 호주 연방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제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영국과 관계가 멀어지고 미국 쪽에 가까워지는 외교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있다가 완전히 독립을 해서 다른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자치권은 이제 우리 일은 우리가 뭐 하겠다 스스로 하겠다라고 이제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자치권을 획득하고 다시 자치권을 획득한 아까 말했던 6개의 주들이 모여서 호주 연방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영연방 영국 연방의 안에 과거에 호주의 식민지였던 여러 나라들이 속해 있는 거야. 여기에는 영국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인도, 그다음에 여기만 또 호주 이런 나라들이 다 아직도 영국 영연방에 속해 있어서 자기 그 영국에는 뭐 여왕이 있거든. 여왕 지금 현재 왕이 있거든. 그래서 이 나라들도 다 누구를 왕을 인정하고 있어. 그리고 물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왕이 뭘 할 수 있는 건 없고 캐나다는 캐나다 총리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일을 진행하고 호주도 역시 호주 총리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자기 일들을 하는데 어떤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영국 연방에 이렇게 호주도 뭐에 속해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다시 호주는 호주 자체가 뭐라서 연방이라서 이 안에 아까 6개의 자치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구성을 택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 책에 이제 그 설명이 돼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지방자치 해가지고 대전시장을 우리가 뽑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 자치권을 조금씩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대전시 마음대로 무슨 법을 제정한다거나 뭐 세금을 건다거나 다른 것과 외교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런 건 다 우리나라 어디가 중앙 정부가 다 갖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런 호주나 이런 데는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의 어떤 그런 권한이 아주
막강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주는 나라 면적이 어떻대? 다시 돌아가서 24쪽. 호주의 나라 면적. 쪽이었더라고? 이거? 774만 킬로 제곱킬로미터로 700 얼마? 774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 남한이 약 10만. 우리나라는 10만 제곱킬로미터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는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약 몇 배? 70배. 70배 이상이 더 넓은 나라예요. 우리 남한보다. 남북한 합한 것보다는 35배 정도가 더 넓은 어떤 그런 나라고. 그 다음에 인구는 호주의 인구는 2250만 명. 우리나라 인구 얼마인지 알아? 500만요? 우리나라 인구 50. 500만 명이야? 50만 명? 50만 명이야? 야, 너가 살고 있는 유성구 인구도 50만 명이 넘는다. 5천만 명? 5천만 명,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는. 그럼 우리나라가 더 인구가 많아? 호주가 인구가 더 많아? 우리나라요. 우리나라가 호주 인구의 2배가 돼, 2배. 근데 땅은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70배가 더 커. 그러니까 땅은 70배가 더 크면서 인구는 뭐해?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좁은 땅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반면 호주는 넓은 땅에 사람들은 조금밖에 안 사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됐어? 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지도를 우리가 봤었는데 잠깐만. 그런데 이 호주 사람들이 땅은 넓어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 모여 산대? 중심? 요 큰 도시가 멜버른, 뭐 시드니, 브리즈번 이런 도시가 이제 큰 도시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색깔들 보면 색깔이 좀 달라 보이지 않아? 지도에서? 무슨 색과 무슨 색이 있어? 초록색과 하얀색. 초록색과 하얀. 뭐 여러분들 하얗게 보여? 노랗게 아주 약한 노랑 뭐 이렇게 보였는데 이 중앙에 여기 있는 이 여러분들 하얗게 보이는 여기는 어떤 땅이야? 여기는 대부분이 사막? 다 사막 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거의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 밑에 요런 데가 이제 다 이 초록색 표시 되어 있는 곳들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주와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서 인연을 맺었대? 음. (6.25) 전쟁 때 음, 그 1만 7천 명의 군인을 파견해가지고 1960년 정식 수교를 체결하였다. 그렇지.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가 많이 위기에 몰렸을 때 UN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데 이때도 호주가 많은 군인들을 보내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싸워줬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호주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지금은 현재 경제 파트너, 무역 파트너로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 호주산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도 있고 호주산 소고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야. 여러분들 아마 우리 한우를 먹기도 하는데 한우가 값이 비싸가지고 좀 싸게 좀 소고기를 먹고 싶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호주산 소고기나 미국산 소고기를 먹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호주산 소고기를 먹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호주가 가깝고 매우 자, 그다음에 호주의 큰 도시는 40조. 호주의 큰 도시는 어디? 시드니? 여기 지금 시드니 보여? 네. 여기가 시드니야, 시드니. 시드니인데 사실은 근데 우리는 선생님 그래서 당연히 호주 시드니가 수도일 거라 생각했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가 서울이고 서울이 수도잖아. 그래서 호주는 근데 수도가 시드니가 아니라 어디래? 캔버라? 캔버라라고 여기 시드니 옆에 있어. 여기 캔버라 보여? 캔버라 보여? 네. 캔버라. 여기가 시드니. 캔버라. 근데 왜 이 캔버라라는 도시는 사실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 캔버라가 수도가 됐대? 그 이유가 뭐래? 지우야, 책을 읽어야 답이 나오지. 네가 원래는 읽었으면은 그냥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41쪽. 1908년 당시 연방 수도였던 멜버른과 20세기에 들어 호주 최대 도시로 떠오른 시드니를 제치고 그 중간에 있던 캔버라를 호주의 수도로 정해 계획 도시를 개발했다. 여기 멜버른 보여? 멜버른 보여? 요 멜버른이라는 도시가 처음에는 제일 큰 도시였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쪽에 시드니라는 도시가 더 커졌다는 거야. 그래서 멜버른과 시드니가 서로 뭐 한 거야? 싸운 거야. 그래서 멜버른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시드니 편을 들어줄 수도 없으니 그럼 멜버른 시드니 사이에 있는 뭐를? 캔버라라는 도시를 그럼 새롭게 뭘로 정하자? 수도로 정하자라고 해서 이 캔버라가 수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는 이렇게 캔버라 말고도 이 멜버른, 시드니 이런 도시가 또 큰 도시고 이 브리즈번 이 도시도 상당히 또 이렇게 큰 도시, 유명한 도시로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백 들어봤어 혹시? 네. 아웃백이 뭐야? 다른 세계에서 오래된 지역. 아웃백이 뭐라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웃백 하면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가 아웃백이야. 뭐 하는 데야? 보니까 뭐 하는 데 같대? 먹기, 식당. 식당이야, 식당. 뭐 파는? 스테이크, 스테이크 파는 식당이야, 스테이크 파는 식당. 양고기. 양고기 말고. 뭐 양고기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소고기 파는 아웃백 스테이크 식당이야. 맛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아웃백 하면 대부분 여기 있는 뭐? 식당을 많이 생각을 해. 근데 사실은 이건 미국의 식당이고, 근데 원래 아웃백은 뭐라는 거야? 아까 우리가 사막 지역이라고 말했던 그 건조한 지역, 대부분의 차지하는 어떤 그러한 건조한 지역으로서 붉은 토양과 잡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아웃백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웃백이 호주를 대표하는 지형들 중에 하나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책 쭉 넘겨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나와? 그냥 쭉 넘겨서 어디 보냐면 호주에 여기 만화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호주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데?
어? 원주민들. 호주 원주민을 부르는 이름이 뭐야? 이 책에도 그 추장이 나오잖아. 거기에 추장이. (82쪽) 오보리진. 어버리진이야, 어버리진. 근데 어버리진이 원래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버리진 숫자가 그러니까 3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4만 명에 불과하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버리진의 인구가 줄어든 거야? 음, 사람들이 뭐 다 뺏어가고, 음.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뭐 데려가거나 문화도 뺏어가서 별로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어버리진을 보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 조- 호주의 원주민이 어버리진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없어? 똑같은 처지, 저 어버리진과 똑같은 입장이었던 사람들이 누구야? 똑같은 처지에 몰렸던 사람들이. 음?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도 있어? 우리나라에 원래 살던 원주민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원래 원주민들이 거의 없었어, 우리나라가? 아니요. 그런 미국? 나라가 어디야? 미국? 미국에 누구? 음, 우리 미국에 있는 원래 원주민을 뭐라 불러? 막, 지우야, 몰라? 네? 미국에 원래 살던 사람들 우리가 뭐라 불러? 미국 원주민을. 인디언. 왜 인디언이라 부르는지 알아? 아니요. 지우, 왜 인디언이라 부르는지 알아? 그들을? 인디언이 그 많은 문화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인디언들의 재산이나 그런 거를 미국들에게 다른 그런 우리 현대 시대 그런 그 인디언에게 뺏겨갖고 지금 그런 그 국조 같은 거 갈고 그런 게 지금 어버리진이랑 똑같아 갖고 자, 지우가 지금 선생님 묻는 질문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미국의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 유럽의 백인들은 처음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줄을 알아서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그러다가 누가? 콜롬,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원래는 그 콜럼버스가 가고자 했던 나라가 인도야, 인도. 인도를 가려고 했었는데 가다가 대륙을 만났는데 거기가 콜럼버스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인도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라서 인디언이라고 부른 거야. 아, 인도 사람인 줄 알고. 근데 그들은 인도 사람이 아니. 아니었고, 바로 그것들이 미국의 원주민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었던 거지. 근데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똑같이 이 어버리진과 똑같이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인구가 아주 많이 감소했어. 둘 다 왜 그렇게 감소했을까? 음, 대도시들이 들어오면서 그 힘이 약하던 그 부족들이나 사람들이 점점 밀려나면서 음, 그런 것 같고.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언들과 이 어버리진들을 몰아내고 때로는 뭐하고 죽이고 또 어버리진이나 인디언들도 자기 땅을 뭐하기 위해서 지키기 기계. 위해서 뭐하는 과정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과정인데 아무래도 유럽의 백인들은 총과 대포를 갖고 있었고 이 어버리진이나 인디언들은 뭐야? 기껏해야 활이나 창 같은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어버리진이나 인디언들이 대부분이 다 죽게 되는 학살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냥 지우 미국들이 그냥 하드 캐리하는 응? 미국들이 그냥 그 인디언이랑 어버리진 걔네들을 그냥 농락하는. 그런 또 역사가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쪽 호주의 동물과 식물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나오네. 호주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동물들 제일 유명한 동물이 뭐야? 콜, 코알라하고 캥거루. 캥거루. 선생님이 지금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데 호주에서는 캥거루 고기도 많이 먹는데 캥거루를 우리 돼지고기 소고기 먹듯이 캥거루 고기도 많이 먹는다고 알려져 있고 코알라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식물로는 유명한 게 올레미소나무. 올레미소나무 이 만화책 안에도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유칼리 나무가 코알라가 이제 유칼리 나무만 먹는다고 그러지 유칼리 나무가 또 유명한 것도 볼 수 있고 호주의 그 에뮤 에뮤새. 에뮤 에뮤가 이렇게 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키위새 뭐 아,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있는 건데 키위새가 멸종된 거야? 키위.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여기 보겠습니다. 116쪽. 아까 쌤이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였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영국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 죄수들을 호주로 보냈다는 거야. 왜 영국 정부는 영국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호주에 보냈을까? 음. 어, 자, 우리나라에서 죄 지은 사람 어떻게 해? 어디에 보내? 감옥에 감옥에 보내. 보내. 왜 감옥에 보내는 거야? 잘못한 아? 죄를 지었고 그 그러니까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은 근데 왜 하필 감옥에 보내냐고. 반성시키려고. 뭐 하려고? 반성시키고. 반성시키려고. 그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빼앗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의미가 있어. 근데 그 벌 주는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도 있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음, 자, 재윤이가 자꾸 지우를 때려. 그럴 때 재윤이를 저 방에다 가두는 이유는 재윤이를 벌 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어떤 이유도 있을까? 내가 지유가 더 이상 공격받지 않게 하기 그렇지. 위해서. 지우가 더 이상 공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윤을 감옥에 가둔다는 거야. 이처럼 감옥의 역할은 그 사람에게 벌 준다의 역할 또는 사회에서 떼어놓음으로써 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아까 영국에서 죄를 지은 죄수들. 자, 여기 영국이야. 보여? 영국. 네. 영국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호주 여기까지 와야 돼. 아주 먼 길이야. 왜 그럼 여기 호주에다가 이 영국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영국의 감옥에 가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호주까지 보냈을까? 그 영국에 있지 않으면 나중에 감옥에 나와서도 더 죄를 안 짓고 호주에서 그냥 살고 있고 영국은 그럼 평화로워지니까. 그렇지. 나쁜 사람들을 영국에서 내쫓음으로써 영국이 더 평화로워지기 위해서인 이유도 있었어. 그리고 이 당시 호주는 전혀 발달하지 않은 영국 입장에서는 전혀 발달하지 않은 곳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너네 여기 가서 뭐 해라? 고생 좀 해라. 벌 받는 어떤 의미도 있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 개척하는데 어려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 죄수들을 데려다가 여기에서 다리도 만들게 하고 건물도 짓게 하고 그런 일을 시키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호주의 조상은 뭐다? 그 영국 사람들의 조상은 죄수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뭐 아, 그것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 어쨌든 일부가 그렇게 그 죄수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호주를 세웠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백호주의라는 말 나와. 백호주의. 백호주의가 뭐야? 응? 백호주의. 호주의 역사 116쪽에서 아랫부분 백호주의를 알아둬야 되는데 이 책을 읽었으면
호주는 백인의 나라라는 거를 호주는 백인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백인들이 다른 인종들을 뭐하는 차별하는 그것들이 아주 심한 어떤 그런 나라가 호주였어.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백호주의가 뭐야? 폐지되고 그리고 이제 근데 백호주의가 왜 폐지되었는지가 그 옆에 나와 다문화 국가라고 돼 있는데 백호주의가 폐지된 이유가 뭐래? 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인종차별하는 나라로 비난받았어. 근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이유가 그 앞에 있어. 그 앞에. 아, 특히 국방과 경제적인 면에보다 많은 인구가 필요했기 그렇지. 때문에 넓은 나라를 지키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해. 또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일을 할 사람이 많이 필요해. 근데 이 나라가 백호주의를 하고 있어서 백인 중심의 나라면 우리 같은 황인이나 흑인 같은 사람들이 가고 싶을까, 가고 싶지 않을까? 가고 싶지 않아. 또 백인들은 이미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잘 사는 나라에 살아. 그러니까 호주에 가고 싶어, 가고 싶지 않아. 안 가고 가고 싶지 싶어. 않아. 그러다 보니까 호주는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백호주의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백호주의를 뭐 한 거야? 폐지한 거야. 자, 요즘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려고 그래. 우리나라는 한민족 한핏줄을 강조해왔어. 우리는 다 한국말을 쓰고 다 피부가 똑같잖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이민을 잘 안 받아들였어.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큰 고민에 빠졌어. 어떤 고민에 빠졌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뭐해?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게 생겼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많이 늘어나고 여러분 같은 애들은 별로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할 사람들, 나라를 지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한가 우리나라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는 뭐 하자? 우리가 한민족 한핏줄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지 말고 이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면 한편에서는 여전히 에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살아. 뭘 외국인을 받아들여.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생각해, 지호는? 우리나라 사람끼리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끼리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외국인들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저는. 왜? 왜냐하면은 그 언어의 그런 힘듦도 겪기 하겠지만 뭐 우리가 그 점차 계속 우리 사람들만 있다가 결혼을 안 하려는 저까지 포함해서 결혼을 안 하려는 애들이 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받아들여갖고 거기서 살게 해갖고 그나마 그거를 좀 막자 이런 의미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재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지우랑 같이 한민족 핫빈줄이라는 생각 아예 버리지 말고 그래도 한국인을 주의하면서 살지만 그러면 외국인들 다문화 생활이 좀 다양한 문화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다른 외국 사람들도 오게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논의가 우리 또 활발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나라는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해 가면서 어떤 같은 점이 있고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또 그 나라로부터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다라면 이런 책을 읽는 것들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우가 호주 말고도 30몇 개국이나 다 봤다 그랬는데 그런 다양한 나라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직접 가보면 더 좋고, 아니면 우선은 책으로라도 이렇게 여러 나라를 읽히면서 또 코로나, 뭐라고?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사과나무 위의 할머니라는 동화책입니다. 사과나무 위의 할머니. 오스트리아 작가가 쓴 동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작가가 쓴 사과나무 위의 할머니 책 갖고 다음 주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